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의 이제 실무 조건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완전일치 이퀄을 사용할 때는 지금 가르쳤던 방식으로 하시면은 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자격증에서는 없어서 그런데 이제 실무 쪽에서는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얘기를 드려서 나중에 이제 주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부서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영업부 또는 영업 2팀, 2팀, 1팀 이렇게 영업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보시는 것처럼 영업 2팀도 있고 영업도 있고 영업 3팀도 있고 인사도 마찬가지고 총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적이 없었죠. 자격증은 총무만 나온 적도 없고 영업 4팀 뭐 총무 3팀 2팀 이렇게 섞어져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총무 1팀 2팀 3팀 그렇게 나왔죠. 총무부 총무 1팀 그렇게는 안 나왔고 총무부가 나오면 뭐 인사부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총무로 시작하면서 뭐 두 글자 세 글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만 있고 총무가 섞여져 있는 경우죠. 시작하는 글자들이.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필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 가서요. 먼저 써야죠.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부서명이 영업 이렇게 쓸 거예요. 내가 부서명을 영업만 거르고 싶을 거거든요. 지금 영업만 거르려고 하거든요. 영업만.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영업만 나와야 되잖아요. 영업만.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하면 영업 나오고 영업 1팀, 2팀, 3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이퀄은 생략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영업으로 시작하는 것을 거르게 돼요. 영업으로 시작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그러면 직접 진짜 영업만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사님. 그럴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는을 쓰시고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문자 형태를 는하고 이렇게 해서 영업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영업만 나와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고급 조건 범위를 이제 여기다 잡아줄 거예요. 그죠?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여기다 찍겠습니다. 아래쪽에다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아래쪽에다 찍으려고 했더니 또 높이가 다르네. 일단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넓혀주면 되죠. 네. 자, 보세요. 다르죠? 얘하고 원래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격증은 안 생기지만 실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업으로 시작하는 걸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그리고 완전일치에서는 이퀄 연산자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수식으로 큰 따옴표로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같이 입력하는 거죠. 남과 같으면 는하고 큰 따옴표 같다 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정확한 일치, 완전일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론 2학년이 아닌 그러면 이제 이건 같지 않다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와 요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랑 요거 쓰는 거랑 자격증에서는 같게 나오죠. 당연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 놓으시라 그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쓰나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써도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퀄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다. 이제 그걸 좀 아시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요거요. 이건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필기까지 한 번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자, 이런 고급 필터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자, 중간고사 점수가, 중간이라고 할까요? 중간 점수가 기말 점수보다 큰 데이터만 고급 필터를 이용해 필터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만 가지고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하고 기말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연산자를 쓰고 비교값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됐잖아요, 지금까지요. 근데 이제 중간이 기말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최소한 중간이 크다 기말, 이렇게 양쪽의 연산자 사이에 피연산자가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두 개의 열을 비교해야 되니까 과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일한 열 제목을 이용해서는 필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것을 이제 다른 필드를 이용한 필터링 또는 상이한 필드를 이용한 필터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다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꼭요. 그래서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비교 연산식으로. 중간이 기말고사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비교 연산식은 true false로 나오겠죠. 이렇게 비교 연산식을 사용하는 다른 필드를 이용한 고급 필터다. 이것이 이제 12개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방법으로는 못해요. 그 전에 배웠던 중간을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점수가 숫자로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와요? 필드로 안 되잖아요. 셀 주소로 이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한 필드를 비교 연산식을 사용한 이제 필터가 필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해놓으라, 그 말이죠.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데이터 고급 필기예요. 자, 조건 범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다른 제목을 써서 결과는 A19.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간이 기말보다 큰 애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대로 나왔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더 어려운 거예요. 기말고사 점수가 기말고사 점수 평균보다 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을 지금 모르죠. 물론 약식 계산으로 범위를 잡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기말고사가 이렇게 뭐죠? 평균이 81.08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못하게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이렇게 미음 누르고 한자키,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급처럼. 에버리지 함수 사용, 이렇게요. 평균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뭘로 못하죠. 뭐 평균이 뭐 80이다 그러면 이렇게 80.5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물론 나오기는 하겠죠. 나오기는 합니다만 에버리지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으니까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식 계산으로 한번 때려봤잖아요. 이런 경우도 뭐예요?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동일한 필드명을 사용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도 조건으로 쓰고 다르게만 써주면 돼요. 자기 이름 써도 되고, 그죠? 상공회의소라고 써도 되고, 여기하고만 다르면 됩니다.
그냥 정석이니까 조건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교 연산식으로요. 예, 중간 기말 점수가 크다. 기말 점수의 평균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에버리지를 써야겠죠. 에버리지 탭 컨트롤 A. 자,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세로 잡으시면 이게 기말고사의 평균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해도 어려운데 고비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이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은 예, 채우기 핸들하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 얘가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고 비교하고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요. 이것이 2, 3, 2, 4. 그러면 이제 잠깐 보시게요. 이게 아래로 내려오면 이 수식에 있는 이 범위가 같이 증가하거든요. 얘도 2, 3, 2, 14, 2, 4, 2, 15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값이 안 나와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범위는 전체 기말 범위는 동통적으로 적용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증가해 버리면 맛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겠죠. 이 원리가 이제 비교 연산식의 함수하고 비교하는 거지. 이런 원리를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뭐 조건부 서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채우기 핸들, 수식의 채우기 핸들하는 개념하고 이렇게 고급 필터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수식을 사용하는 거니까 조건부 서식도 수식, 고급 필터도 지금 수식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식 채우기 핸들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범위가 안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걸러보겠습니다. 일단 걸르고 또 추가적으로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고급 이 범위를 잡아야겠죠. 다른 장소의 복사 여기 잡으면 안 되고 이제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평균보다 큰 애들이 기말고사 평균이 아까 보셨죠? 이렇게 잡으면 81.08이니까 요거보다 큰 애들이 나왔네요. 제대로 절대 참조하는 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이 원리가 여기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기말이 크다. 에버리지 뭐보다요? 기말 점수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채우기 핸들 하면 답이 안 나오겠죠. 범위가 증가하니까 딴 데가 삽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주자. 제대로 더블 클릭 이렇게요. 그죠? 그런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좋죠. 수식을 좀 다 배우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이러한 1급 문제가 실기 문제가 2급 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필기를 준비하실 때는 요거 영상을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까지 한 번에.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